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적 매매 정수 오늘 진행의 문다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제 휴장을 이어서 흉풍을 불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3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특히나 지난주에 있었던 이 랠리에 이어서 다음 주 있을 FOMC 전까지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9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나스닥에 이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개장한 지 1시간 지나가는 우리 증시 자세한 시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2628선 지나오고 있습니다. 2620선을 안정적으로 안착해 주면서 작년 4월 가격으로 다시 한번 회귀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지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76선 지나면서 과연 900선을 다시 한번 쟁취할 수 있을지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시면 기관들만이 1,700억 원가량 담으면서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들은 양시장 모두에서 팔자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어제 휴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모셔서 오늘 시장 먼저 진단 내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올해 우리나라 휴장일 때에서는 일본 시장은 또다시 고점을 돌파하고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자, 일단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 자, 해외 시장. 자, 보면. 자, 현재도 일본 시장은 뭐 강세로 잘 떠 있죠. 뭐 급락 안 나올 거예요, 당분간은. 계속 강세의 흐름에서 눌려도 또 올라가는 이걸 정배열이라 그러는데 정배열의 우상향을 계속 그리는 니케이 시장과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다시 또 고점으로 올라왔고 다우존스는 좀 더 가야 되는데 갈 겁니다. 갈 거고 그다음에 S&P 500도 강세 흐름 나스닥과 똑같이 강세 흐름 잘 보여주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워낙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지난주 25일, 26일 이틀 동안에 12%가 넘게 올라갔어요. 둘이 합치면 14% 정도 올라갔을 텐데 그러니까 초강세의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장은 상승장인데 제가 뭐라 그랬죠? 청개구리 상승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본처럼 뭐 그냥 아무거나 다 올라가는 그런 상승장은 아니다. 하지만 급락이 없다라는 게 최장점이라 그랬고 그래서 지금의 청개구리 상승장에서는 매매하기는 무지하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 안 빠져요. 일단 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내려오라고 노래를 불러봐. 내려오나. 안 내려올 겁니다. 잘.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내려왔다가 금방 또 튀어날아가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려오면 급락하는 게 아니고 내려오면 아주 급격하게 또 튀어 올라가는 V자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우리나라의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내려올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안 내려오기 때문에 종목들이 살살살 움직이는데 지수가 폭등을 하면서 움직이면 지수 대형주와 뭐 IT 섹터가 폭주를 하면서 올라가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청개구리 상승장으로 그렇게 안 갑니다. 물론 지금 IT 섹터도 좋기는 좋아요. 지금 보면은 인공지능 섹터들 움직이죠. 왜냐면은 이제 전날 어제 애플에서 MR 혼합 안경 뭐 비전 프로인가? 하여튼 뭐 그거를 내놨는데 저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막 봤어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래서 뭐 카메라 뭐 12개인가만 달려 있고 뭐 눈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막 커서 같은 거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거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나라 가격 다 따지면 400만 원 후반대에서 500만 원 정도에 팔리는데 일단 가격이 좀 문제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터리 성능인데 2시간밖에 안 나간답니다. 2시간이면은 실질적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미래 지향점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가상 뭐 VR, AR 관련주들, 뭐 카메라 관련주들, IT죠. 그쪽은 저는 일단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왈구왈구 하고 있지만 어쨌든 디즈니라는 회사와 지금 협업을 하면서 영화라든지 게임 쪽 그래서 결국은 게임 쪽의 산업들이 획기적으로 좀 앞으로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영화라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오늘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가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즐기는 쪽으로 이제 바뀔 수 있는 쪽으로 바뀐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테마주는 가느냐 안 가느냐 갑니다. 왜냐하면 지수를 봐봐요. 다시 지수 보면 지수가 폭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처럼 일본처럼 움직이면 오늘도 우리나라 코스피는 한 2%, 3%, 2,700을 돌파했었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장은 일본 시장이 저 정도 강하게 움직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갔었어요. 3%, 코스피 3% 폭등에 코스닥 4% 폭등, 그 다음 내일도 또 폭등 이게 나왔었는데 일부러 안 나와요. 왜? 청개구리 닮아서. 그러니까 지금 장은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뭐를 하면 되냐면은 IT 섹터들 사라 그랬죠. 그리고 오늘은 저기가 움직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그래서 사료 관련주들, 음식 업종들 이쪽 다시 매매를 해라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래서 이따가도 표역 종목으로 사료 관련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혜주 은하 쪽에 지금 모래폭풍 때문에 물류가 조금 뭐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배가 뭐 눈으로 보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레이더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뭐 큰 지장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또 다시 사료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요즘에 사이가 계속 또 안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움직일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뭐 계속 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서 과연 사료 관련주들이 지금쯤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매매라는 데 있어서 좋게 볼 수가 있는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 방송에 더 얘기를 해드리긴 할 텐데 눌릴 만큼 눌렸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기존에 추천했던 종목들도 다 양호하고 오늘은 사료주인데 이건 또 오랜만에 추천했어요. 이거는 원래 우크라이나 사태 터질 때에서 한번 추천했던 종목이고 1년에 한 번 추천한 종목인데 어쨌든 이것도 모양이 다 된 것 같아서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사료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뭐 비철 금속 다 좋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게임주도 강세를 보여주죠. 왜냐하면 그 애플에서 만든 그 안경은 뭐 인터넷에서 보면은 뭐 설명을 막 여러 가지 하는데 무슨 뭐 새로운 공간에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뭐 운영 체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컴퓨터 윈도우라든지 그런데 그렇게 활용한다라는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게임입니다. 무조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게임에 많이 결국은 다들 쓰게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래서 게임주들이 아마 많이 좀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오늘 게임주도 움직이면 괜찮고요. IT 섹터도 나쁘지 않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양호하니까 시장은 좋은데 종목이 좀 궁금하다 내지는 그 부분들은 오늘 상담에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 가서도 공개 방송에서도 이 시장은 계속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긍정적인 시장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 상황이지만 청개구리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장세에서 또 우리가 어떤 종목과 섹터들 주목해 보면 좋을지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세에서는 사료와 음식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IT 섹터와 게임 관련주들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 가치 상승과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들 모두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이정수 전문가님과 좀 더 자세한 소통들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 오픈해두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뜰 거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종목과 섹터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또 실시간 종목 상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점들, 보유 중이신 종목 중에 고민되시는 게 있다라고 하신다면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오늘장의 표적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바로 한일사료입니다. 네, 한일사료 오늘 사료 관련주들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대표 종목으로 한일사료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 확인해 볼까요? 자, 이름 뒤에 사료니까 당연히 사료 관련주겠죠. 지금 음식업종 사료 관련주들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중이 맞고
이제 물류라는 부분에서 안 그래도 주말에서 한 이틀 됐을 거예요, 기사가. 수에즈 운하에 모래 폭풍이 되는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한 일주일 동안은 거기가 이제 안 보이니까 거의 암흑처럼. 물론 배가 지나가는데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우려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오늘 해운주들이 좀 움직임이 좋은데 어쨌든 물류라는 부분에서 우리 이제 식량도 나르고 여러분들 택배 해외 배송 이런 것도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일단 물류, 택배, 그다음에 식량, 운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바로 움직일 수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엘니뇨로 인한 전 세계 꿀벌도 다 죽어나간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식량 문제들 안 그래도 지금 작년에서도 전 세계 농사를 다 망했습니다. 재작년에도 망했고요. 기후가 안 좋아서 뭐 가뭄이라든지 뭐 홍수라든지 하여튼 기온이 추워야 되는 데는 따뜻하고 따뜻한 데는 막 눈 내리고 막 이래 버리니까 식물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수확량이 팍팍팍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라서 그래서 음식 업종에 대한 관심은 제가 계속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한일 사료 차트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저런 위치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섹터들은 다 테마로 매매로 가능할 것 같아서 오늘은 한일 사료를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일단 저점 라인을 잘 잡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약간 떠 있는 것 같아도 저점이 안 깨져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자리에서 잘 튀기도 하는 장이 좋으니까 장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슈를 가지고 있는 테마주들은 다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일 사료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좀 마니커 FNG도 저것도 닭고기 관련주 쪽에서 급등 나오고 인상가 23% 오늘 강세 나오고 있고 저러다가 꼼지락꼼지락거리다 이슈 나오면 이제 다들 튀는 거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잘 보자. 사료주들도 잘 보자 했죠.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고려산업, 대주산업 이후에서 한일 사료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지난번에 수익을 봤던 고려산업에 이어서 한일사료 어떤 매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난주와 이번 주 표적 종목들 수익률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먼저 신송홀딩스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고려산업입니다. 3% 성공을 하면서 매수가 도달을 성공했습니다. 알루코 6월 들어서 처음으로 공략했던 종목인데요. 1.7% 상승 중입니다. 후성도 저희가 6월 2일 들어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누적 수익률 799.3%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휴장으로 쉬어갔던 하루였고요. 후성 고가를 갱신하면서 수익권에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누적 수익률 792.9%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799.3%의 수익률을 저희가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장에서 표적 종목을 확인하기 전에 전일 종목이었죠. 후성부터 좀 더 자세한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IT 섹터가 막 되게 강하게 움직이진 않으니까 지수가 폭등하라면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후성은 여름에 이제 에어컨 가스 관련주로 움직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탄소 배출권 이슈로 움직일 가능성도 없고 뭐 전해질은 움직이든지 말든지 어쨌든 오늘 2차 전지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많이 해먹었잖아요. 2차 전지 전해질 이슈로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새로운 이슈는 아니니까 뭐 긍정적이긴 해요. 그러나 저는 새로운 이슈로 에어컨 가스라든지 아니면 탄소 배출권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다시 강세의 모멘텀을 주지 않을까 해서 이제 후성을 다시 바닥에서 얘기하는 종목인데 아직 거래량도 그렇게 특별히 실리질 않고 강하게 넘어가는 흐름은 없으니까 그냥 양호하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장이 좋아서 급락 가능성은 뭐 떨어지고 뭐 요만큼 떨어져 봤자 많이 마이너스 떨어질 종목도 아니고 얘가 일로 떨어지려 그러면 뭐 다른 대형주들부터 다 박살내놓고 움직이면은 그러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을 때에서 안전하게 뭐 3% 5% 달성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움직일 때가 되면 그렇게 움직이니까 대신에 얘는 조금 중형주지만 대형주처럼 좀 무겁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1조 2천억짜리 종목이고 안전한 종목인데 그래서 가벼운 걸 원하면 테마주를 하는 게 낫고요. 지난번에 신성홀딩스 뭐 어반 리튬, 뭐 하이드로 리튬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주가 빨리 움직이니까 그런 게 낫고 오늘 예를 들어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차이가 있죠. 2천억짜리랑 1조 2천억짜리랑 움직이는 속도가 틀리니까 둘 다 좋은데 좀 가벼운 쪽은 테마주가 좀 더 유리하다. 이전 쪽은 금액이 크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뭐 100% 먹으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3에서 5%, 뭐 좀 욕심내면 10에서 20% 이 정도 먹기에는
알맞은 종목으로 아직도 여전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0.2%인데 잘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지수가 지금 뭐 잘 떨어질 생각을 안 하니까.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는 이수페타시스. 이게 이제 작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그냥 오늘 AS를 해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만 아시면 됩니다. 못 사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작년에 11월 달,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쯤에서 제가 시장이 바닥을 쳤다. 자, 참고적으로 저는 여태까지 전문가 생활을 쭉 오랜 시간 동안 해오면서 시장을 거의 틀려본 적이 없어요. 전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작년에도 다 맞췄고 올해도 저처럼 미친 사람처럼 작년 10월 달에 시장 바닥 쳤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올해 1월 달서부터 이 시장은 상승장이다. 근데 그냥 상승장이 아니고 B급 상승장이라 얘기했죠. 그러니까 청개구리 상승장이나 B급 상승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얘기를 계속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올해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뭐 시장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막 다시 빠진다라는 전문가들도 많았지만 아니다. 이거 시장 바닥 친 거 맞다. 그래서 계속 매매로는 너무 좋은 시장이니까 끌고 가지 말고 매매하라라는 얘기도 4월 달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했고요.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 아니야, 매매를. 매매는 4월 달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어쨌든 그 이후에서도 여기서 뭐 시장이 뭐 최근에 무슨 뭐 은행 뭐 파산 얘기서부터 하고 최근에서도 뭐 부채한도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올 때도 웃기지 말아라. 무슨 뭐 시장 빠지겠느냐. 안 빠진다. 장 좋다라는 얘기 계속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상승장, 강세장으로 진입을 한 건 맞는데 종목들이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속을 썩이는 애들이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런 애들을 보면 돼요.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작년 바닥에서 잡아놓고 나서 지금 얘는 뭔데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냐고요. 뭐 PCB 관련주이기도 하고 뭐 항공우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긴 하는데 거래량을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장은 돈이 들어와서 움직이면 급락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튀어요. 그래서 거래량 있는 종목. 거래량 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다시 AS 해드리는 겁니다. 174%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부럽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거래량 들어있는 애들은 잘 가면 저렇게 100%도 가지만 우리가 뭐 100% 먹으려고 꼭 주식하는 건 아니고 뭐 매매로서는 10%만 먹어도 정말 큰 수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10번 먹으면 100%인 거고 지금은 그렇게 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도 장이 좋은 상황에서는 급락이 없어요. 그래서 갖고 있다면 그냥 계속 가져가셔도 되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이거를 얘기한 거니까 핵심은 거래가 실려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다 주워 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이 강세장으로 변했기 때문에. 테마인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사료주들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했죠. 이슈는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식량은 계속 모자랄 겁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거나 물량이 부족하다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슈가 더욱더 나오겠죠. 근데 사료주들을 거점에서 에코프로처럼 뭐 1000%, 2000% 간 게 아니에요. 다 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거래가 최근에 막 실리고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사야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처럼 움직이면은 대박 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바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애들이 그런 이제 바닥에 있는 테마주다라는 얘기 하기 위해서 얘를 뽑아온 거고요. 자, 그리고 신성이엔지 이거는 4월 달에 이제 그때 당시 4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도체 이슈가 있어서 그때 당시 뭐 하나마이크롬, 신성이엔지, 뭐 주성엔지링 등등 해갖고 뭐 몇몇 IT를 주긴 했어요. 줬는데 유니테스트 뭐 이런 애들 줬는데 갑자기 회담에서 아무 얘기가 안 나와서 그래서 막 빠지길래 그래서 잠깐 후퇴하라 그랬죠. 그리고 다시 이제 IT가 움직일 거니까 다시 사라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에서 수익을 잘 냈던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다시 얘기하는 이유는 자 봐봐요. 얘도 완전 바닥에 있죠. 신성이엔지. 태양광 섹터이면서 반도체 장비주 쪽인데 완전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장은 지금 상승장이고 강세장 진입입니다. 그럼 얘는 밑으로 박살날 가능성이 높으냐?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요. 이건 무조건 제가 볼 때는 돌파합니다. 만약에 지금도 가지고 있다. 저번에 29% 먹었을 때 안 팔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냥 내비로 두세요. 지금 장은 강세장입니다. 개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시장 틀려본 적 없다 그랬습니다. 안 틀려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강세장으로 보고 그냥 내비로 두면 시간이 약이 되고 알아서 3,000원, 4,000원으로 올라갈 종목이니까 만약에 나머지 갖고 있다면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또 왜 얘기를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바닥에 있는 사료주들을 무시할 게 아니에요. 올해 장은 굉장히 좋은 장이라고 제가 1월 달서부터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개인들을 계속 괴롭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장에서 지겨우니까 이제 막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이제서는 진짜 이제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도 주식 강하게 제가 뭐 진료라까지도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강하게 지금은 사야 된다를 강하게 얘기했는데 아무 때나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장은 절대 포기하면 되는 장이 아니고 돈 있으면 무조건 사야 돼요.
강하게 사야 되는 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계속 돌파가 되면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다른 애들은 걔들도 주식이란 말이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에서는 바닥에 있고 거래 좀 있다고 하면 거기다 뉴스와 재료가 있으면 거의 뭐 99.9% 확률로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다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얼마나 장이 좋아졌는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도 공개 방송하겠지만 지금 장 굉장히 강하고 좋아졌어요. 급락이 없잖아요. 지금 벌써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시장 박살나고 종목도 20%, 30% 박살나는 거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강세장이에요, 강세장. 자, 고려산업. 자, 이것도 얘기한 이유는 지난번에 한번 수익을 줬어요. 수익도 한 21%인가 줬는데 다시 내려갔죠. 이거 또 가요. 이거 또 간단 말이에요. 또 가기 때문에 이 아울러서 뭐 대주산업 같은 거 이거 또 갑니다. 이거 바닥에 있잖아요. 이게 일로 가겠지, 일로 떨어지겠어요? 지금 물류도 지금 뭐 모래 폭풍 때문에 지금 안 좋다는 얘기 조만간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또 수에즈 운하에서 무슨 뭐 배 통제하거나 이래버리면 바로 그냥 급등할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건 제가 하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일단 관계도 안 좋고 뭐 등등등등 해서 그래서 사료 관련주들이 바닥에 있잖아요. 대주산업도 고려산업도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는 사료주들은 다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 잘 보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고려산업도 21.6%인데 만약 지난번에 팔았으면 다행인데 안 팔았다. 그럼 다시 올라오면 또 팔면 돼요. 그렇죠? 만약에 팔고 좀 남겨놨다. 그러면 다시 5,000원 부근을 또 노리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올 땐 다시 사고 올라올 때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절반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장이 좋아서 어느 순간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한탑이라든지 뭐 신성홀딩스 이따가 좀 차트를 보겠지만 바닥에서 지금 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 공개방송에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조만간에 돌파를 할걸요? 하면 이제 개인들은 이제 급해져요. 왜? 주식 다 팔아버렸는데 다 날라다니네. 못 사요, 무서워서. 왜 못 사요? 올해 1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쫓아 들어갔다가 우리나라 박스권자예요. 쫓아 들어갔다 다들 물려가지고 다들 손절치고 마이너스 30%, 40% 누적으로 당하니까 10% 손절하고 10% 손절, 3번 손절하면 30% 깨집니다. 그래서 냅뒀으면 안 깨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거꾸로 하다가 하도 당해가지고 올라가면은 못 쫓아가는 장이 이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용기를 가지고 물론 쫓아가는 건 아니지만 바닥에 있을 때는 주워 담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드로리튬. 사실 하이드로리튬 주고 나서 신송홀딩스 추천한 날이 있죠. 이거 추천한 날 가격은 안 들어왔어요. 이때쯤일 텐데 원래 그날 아침 방송 잘 봐봐요. 그때 표역 종목이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그날 그때 사실 어반리튬을 갖고 나왔다가 어반리튬을 가지고 나왔다. 이날 어반리튬을 사실 갖고 나왔어요. 아침에. 근데 이거를 그냥 줬으면 여러분 대박 쳐졌죠. 이게 상한가 한번 갔었으니까. 근데 신송홀딩스를 줬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료주와 이쪽 리튬 관련주, 히토리 관련주들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반리튬 거의 동급으로 보고 있어요. 이 사료 관련주들을. 근데 어반리튬은 이미 상한가를 한번 갔고 뭐 지금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갈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신송홀딩스 얘기하다 일로 왔지만 하이드로리튬 다 좋아요.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서는 이것도 한번 움직였는데 수급이 여전히 좋더라고요. 수급이 아직 빠져나가질 않았어요. 이거 아니고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히려 13만 주를 담았죠. 그래서 하이드로리튬은 다시 저점으로 내려만 사면 되는데 안 내려올 것 같고 다시 올라가면서 장이 좋아서 55,000원도 돌파할지도 모르니까 비중을 줄여서 좀 더 가져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장이 좋기 때문에 강세장입니다. 강세장. 폭등장까지는 아니지만 강세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은 일부 오늘 팔았으면 나머지는 좀 가져갈 필요도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한일사료. 자, 한일사료. 자, 차트를 보면은 상승을 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자,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 사도 됩니다. 장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튄 것도 없어요. 뭐 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늘 뭐 인상가처럼 튀었다라 그러면 그래서 6,250원 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튀었다 그러면 못 사겠지만 모양을 보면 이쁘죠. 모양을 보면 이쁘고 일단 바닥 자리에서 N자형을 그리고 있는데 거래량 봐봐요. 자, 거래량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은 애들은 밑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고요. 이렇게 떨어지려면은 뭐 테마주를 다 죽어나가거나 떨어져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고 이제 거래를 실으면서 거래량이 예술이죠. 이때 당시 폭등했었던 거래량과 거의 맞먹는데 그러니까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세력들이. 그렇게 해서 위쪽 방향으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으로 이미 먼저 움직인 쪽은
뭐 한탑도 이미 좀 움직였죠. 고점을 돌파해서 이미 움직인 종목이 한탑이 있을 거고요. 미래생명자원 얘도 이미 고점을 돌파하고 떨어지면서 하면 되는데 저도 떨어지길 노래를 불러봤는데 안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지지하고 돌려놨는데 이러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슈만 있으면 돼요. 뭐 우크라이나하고 또 러시아하고 또 한 번 또 싸운다 그러면 뭐 얘기 나오면은 뭐 바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세계 뭐 식량기구에서 지금 뭐 음식이 모자르다 가격 계속 올라갈 것 같다 뭐 등등등등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움직이는데 무엇보다도 바닥에 있으니까 만만하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떠 있어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바닥이죠. 그래서 바닥에서 만들고 있는 거래량이 그냥도 거래량이 아니고 대량 거래량이 실려 있는 패턴주입니다. 여기가 바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손절 라인도 그렇게 깊지도 않아요. 여기를 안 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료 관련주들 강한 쪽을 보는 분들은 약한 쪽을 보는 분들은 고려산업, 대주산업을 보면 되지만 강한 쪽을 보는 분들은 뭐 팜스토리도 있고요. 그리고 한일사료도 있고 뭐 미래생명자원도 있고 그러니까 강한 쪽에서 좀 만만한 쪽으로 오늘은 한일사료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장이 좋기 때문에 요즘에서는 표역 종목들 웬만하게 주면은 바닥에 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수익 달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사료주가 없다. 그러면 한일사료 정도는 챙겨보자. 아니면 뭐 대주산업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한번 포트를 꾸려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한일사료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 한일사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 세워주셨습니다. 기대 수익률 5에서 10%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바닥권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강세장이긴 하지만 B급 상승장, 청개구리 상승장이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한 매매 전략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 세워보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로도 종목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수집된 정보들 동의 없이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첫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유튜브에서 와신상담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태경산업 6,500원의 비중 10% 담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가격이 7,600원가량입니다. 일단 4월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당시 그 고점에서 35%가량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비교적 그 바닥권 구간에서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수익권이신데 어떤 매매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6,500원에 사셨었네요. 자, 그러면은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페라이트 관련 이슈가 있었던 종목인데, 시가총액은 2,195억짜리고 화학 섹터로 되어 있고, 자, 근데 6,500원이면은 바닥에서 3월 달에 굉장히 싸게 잘 사셨어요. 근데 수익이 엄청났었죠. 그때 페라이트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났던 건데, 80%가 올라갔는데 좀 아쉽네요. 그렇죠? 그때 그냥 잘 팔았으면은 지금 다시 샀으면은 지금 대박인데 어쨌든 간에 좋아요.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고 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전한 부분들도 있는데 바닥에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 돌파는 좀 더 봐야 되지만 한 8,500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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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저는 예전을 좀 많이 가 있습니다. 전에도 선생님한테 한 2번 종목 상담을 했는데. 웹젠이요? 예. 웹젠이면은 작년인가 재작년 꽤 오래됐던 것 같은데 상담? 예. 그래가 좀 많이 팔고, 예. 네. 도로 담아가지고 이래 백원단가가 또 이래 됐습니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이제 한 50% 됩니다. 50%? 예. 2만 한 300원 되는데, 예.
내가 막 반은 한 7, 8천 원만 오면 팔려고 하는데 그거 오겠습니까? 일단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지금 차트를 네.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이제 게임주들이 조금 패러다임이 좀 바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건 제가 안 아까 같지도. 했단 얘기죠.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에서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웬만한 상담들을 그렇게 좋게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올해 뭐 참고 가져가거나 아니면 손실이 작으면 뭐 팔아라 뭐 그 정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버티고 가져갈 자리는 맞아요. 이제는. 이해되셨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지금은. 예? 아니, 지금은 가져가도 된다고요. 가져가도 예. 네, 왜냐면은 장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네. 게임주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애플에서 물론 가격이 비싸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환율까지 하면 한 500만 원 줘야 될 텐데, 근데 이제 가격이 점점 낮아질 거고, 뭐 디즈니와 합작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컨텐츠들에 대한 뭐 게임이라든지 아마 뭐 그런 쪽에 수요가 막 엔터 쪽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면 이런 게임주들도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한번 뭐 내년 출시라고 하니까요. 그게 내년에서 미국에 출시라고 하니까 좀 지겹겠지만 2024년도 하반기나 2025년도에서는 올라갈 거예요. 아이고 싫어. 좀 지겹죠, 그렇죠? 근데 이 게임 산업 관련주들은 일단은 지금은 바닥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2025년도에서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안경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게임에다가 접목시키면 엄청날 건데 앞으로의 2년 동안에 많은 것들이 발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보자면은 장기적인 미래 전망은 게임주들은 좋다. 그러니까 2년을 보고 그러니까 물론 2년 안에 2만 원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뭐 지금서부터 반등 주면은 아까 17,000원 정도 오면은 팔고 싶다 그랬잖아요. 예, 그한 바이나 넘길 것도 예. 그러니까 17,000원 한 200원 됐디도 그거라도 오면 막 한 18,000원이나 오면 막 반수라 불랐고. 그러니까 18,000원만 와도 뭐 팔고 싶다라는 그 부분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돼요.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18,000원 대충 오겠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게임주들이 얼마나 움직이나 한번 잠깐 볼게요. 게임주들이 일부 종목은 움직이는데 나머지들은 0.7%밖에 안 가네요. 그래서 아직 요 분위기는 안 되고. 나라고만 가 있습니다.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18,000원까지 거래가 없어가지고 이 거래가 없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거래가 실려 있는 종목들은 뭐 당장 움직이겠다라는 게 대충 보이는데 이렇게 거래가 없으면 한 2달은 좀 기다려 보세요. 2달 예. 예, 그 안에 거래가 좀 실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거래 실리는 것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올라가는 건 모르겠고 거래가 좀 실려야 되는데 2달 안에 거래가 실리겠죠.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고 좀 더 가져가셔도 좋다라는 얘기였어요.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로 가기 전에 자 노란 톡방 열어놨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 할 건데요. 저 인상가 저러다가 또 상가가 아침에 상가 갔다가 밀렸는데 음식업종 사료 관련주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있는데 궁금하시죠? 요거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그 궁금한 사람들은 이따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 사료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뭐 한일사료뿐만이 아니라 대주산업, 고려산업 나중에 또 10% 20%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보지 말고 미리미리 들어와서 공부 좀 하시고 그래서 오늘 노란 톡방 들어오시고요. 이벤트도 있으니까 오늘 어떤 이벤트인지는 들어가서 거기서 이따가 얘기할 거고요. 일단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면 이따 공개 방송하는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글로 들어와서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되고 장 좋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도 더 좋을 거니까 지금 주식에서 돈 벌어야 되니까 겁먹지 말고 매매 빨리빨리 지금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장입니다. 자, 그럼 전화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미래생명자원. 미래생명자원. 예, 7,150원에 40%입니다. 뭐 한일이나 고려보다 이게 거래량이 많아갖고 이걸 선택했습니다. 뭐 괜찮아요. 거래량 많은 거를 선택한 건 좋은데 가격이 좀 더 쌌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미래생명자는 이미 고점을 돌파했고 강한 흐름이고 이쪽 사료주 쪽에서는 아마 가장 강하게 지금 떠 있는 나쁘지 않은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 21선하고 전저점 있잖아요. 6,800원. 예. 요것만 안 깨지면은 보유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뭐 사라 이렇게 강조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뭐 매매만 가능하다면 이거 왜 못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이렇게 강한 종목이 원래 더 강하게 더 이렇게 뛰기도 해요. 근데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슈가 뭔가 없으니까 이렇게 안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슈는 그동안 있었던 이슈 재탕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슈는 있어요. 근데 또 다시 기사가 또 나오고 해갖고 다시 거래를 실어서 움직이면 팍 하고 튀면서 이제 이게 강하게 움직이면 한일사료, 대주산업, 고려산업, 한탑, 뭐 팜스토리 등등등 해하고 다 따라가면서 움직일 텐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얘가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대장을 선택해서 매매하는 거는 잘하는 겁니다. 손절 라인만 잘 두고 만약에 손절이 돼서 깨지더라도 버리지 말고요. 손절했다가 조정받으면 또 다시 복사로 또 들어가면은 또 수익 나요. 근데 뭐, 그러면 전문가님이 고려산업이나 한일을 추천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여기 지금 수익이 조금 나 있으니까 그걸로 옮겨 탈까도 생각을 조금 하는데 그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려면은 안전하게 한일사료나 아니면 고려산업이나 대주산업을 들어가는 게 맞지만 안전하게 할 거면 근데 안전하지 않고 그냥 대장을 타겠다 그러면 원래 대장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네. 강한 걸 하겠다 그러면 미래생명자원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초보자들한테는 아무래도 막 왜냐면 청개구리 시장이다 보니까 또 흔들면은 또 마음이 또 야 이거 또 손절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또 있으니까 차라리 안전한 쪽으로 비중을 절반 정도는 더 넣는 게 마음적이나 뭐 심적이나 뭐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 절반 그러면 그걸 정도는 반점 20% 좀 들고 고려산업이나 뭐 한일이나 대주로 그렇죠. 하는 대주산업이나 게 그렇죠. 좋겠습니까? 그전 쪽으로 하면은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미래생명자원이 더 잘 가긴 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대주산업도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네. 떨어지게 되면 대주산업은 거의 안 떨어질 거고 미래생명자원은 한 10% 정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뭐 그럼 어떻게 더 사면 되지. 근데 비중이 많으니까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나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고민되시죠? 그냥 절반만 파갖고 딴 걸로 들어가세요. 어차피 고놈이나 똑같은 거니까.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이어가 봤습니다. 11시와 12시 오늘 잠시 뒤에 공개 방송도 해주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공개 방송까지도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 자세한 매매 전략들 세워볼 수가 있고요. 이정수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실시간 현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한일사료인데요. 저희가 장 초반에 보합권 움직임이 일단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가량 상승이 나와주면서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상승 이후에 눌림목, 다지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노려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가격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매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 수급 동향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 엇갈린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들이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2천억 원 넘는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을 바꿔주는 모습입니다. 기관들은 여전히 담고 있고 개인들은 양시장 모두에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여전히 상승불 키면서 상승권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일정 부분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880선에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시장에서 또 어떤 점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뭐 공개 방송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심심해서 아무 때나 시장 굉장히 좋으니까 돈 있으면 지금 주식을 질러야 됩니다. 강하게 사야 됩니다. 아무 때나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 정도로 강하게 표현을 했었고 특히 노란톡방, 카톡방이죠. 노란톡방에서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게 2020년도 그때 코로나 사태로 박살난 다음에 그때 3월 8일이거든 제 기억에는 3월 8일, 9일, 10일 이때 바닥일 때 이제는 사야 된다. 바닥을 쳤으니까 그 바닥을 잡는다는 게 물론 뭐 제 자랑이지만 그게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게 잘 째려보고 있다가 이제 그걸 노리는 건데 근데 그거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죠.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완전 폭락한 다음에 밑에서 바닥에서 잡아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을 맞춘 거고요. 지금은 시장이 고점을 돌파를 하고 시장이 매매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너무 겁을 먹고 있어요. 이제는 겁먹을 때가 아닌데.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를 섞어갔다가 주도주를 섞어야 되는데 주도주는 뭐 예전부터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 상승을 하게 되면 대형주도 잘 가지만 IT, 은근슬쩍 잘 가는 게 또 조선주예요.
기대감이 올라가는 중인데 이게 장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이따가 이제 사료 관련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지금 안 담으면 나중 가갖고 지금 조선주 움직인 거 봐봐요. 한번 잠깐 한번 보면 조선주 은근슬쩍 많이 올라갔어요. 뭐 산섬중공업부터 해가지고 은근슬쩍 올라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닥에서 이제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삼성중공업 여기 5,000원대에서 샀었어야 되는데 그럼 뭐랍니까? 이미 벌써 날라갔는데. 자,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 저 바닥에 했을 때, 요 바닥에 했을 때 16만 원대 샀었어야 되는데 이미 날라가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전 물론 대웅주 안 좋아하지만 하이닉스는 좋아해요. 대웅주긴 해도 어쨌든 하이닉스도 바닥에서 주워 담을 걸, 하이닉스도 이미 여기서 주워 담을 걸 하면 뭐랍니까? 이미 올라가 버렸는데.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LG전자도 최근에 잘 가죠? LG전자. 다들 그렇게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이때 그냥 여기다 왕창 담아 놓을 걸. 그러면 아니면 여기라도 사 놓을 걸. 하면 뭐랍니까? 이미 올라가면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데 못 사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거를 사라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아직도 바닥에 있는 종목이 많은데. 그러니까 바닥에 종목들 많은데 그것들을 사야 되는데 안 사고 있다가 나중에 올라가면은 후회만 하고 이거 쳐다만 보다 보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최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고생하게 돼 있어요. 에코프로는 우리나라의 최고 종목이잖아요. 근데 여기 70만 원, 82만 원. 자, LNF도 34만 원, 35만 원짜리 언저리. 여기 물린 사람들은 지금 몇 달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올라와봤자 본전밖에 안 됩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이 좋은 장에서 본전치기 하려고 지금 주식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이 상황이 또 나와요. 마이너스 20, 30%,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들어가서 남들은 100%, 200% 먹었다 그러는데 혼자서 20, 30% 깨진 상태에서 2달, 석 달 고생하다가 겨우 본전치기 나오는데 제가 주는 전략에서만 했었어도.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주산업 같은 거. 아까 어떤 분이 물어봤지만 이거 완전 바닥에 있잖아요. 이거 나중 가갖고 또 35,000원, 3,500원 사가지고 또 다시 3,000원 빠지면 16% 깨진 거 본전치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올 건데.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 건드려 놓고 올라올 때 팔거나 아니면 나머지 수익 났으니까 가져가거나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겁이 나서 못 사요. 근데 겁이 나서 못 사면 차라리 안 하고 주식시장을 떠나면 되는데 안 떠나고 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이거 확 올라가면은 이제 이런 종목도 고점에서 사놓고 또 본전치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제가 지금 장이 얼마나 좋은지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돼요. 전 시장을 틀려본 적이 없고요. 지금 강하게 지금 시장이 강세장으로 돌입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 100번 들어야 돼요. 100번 들어야 이제 101번째 이해할 거니까 이제 금요일도 아니죠. 1월 달서부터 해갖고 지금 장이 좋다를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50번, 60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한 40번 더 들으면 이제 그때 가서 이해하겠죠. 어쨌든 장은 좋은 거 확실하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매를 열심히 잘하면 아마 돈 좀 벌 겁니다. 벌써 6월 달, 7월 달, 8월 달 다 기대가 되는 장인데 어쨌든 나머지 얘기들은 공개 방송에서 더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정말 좋다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물리고 본전 찾기를 계속하시는 분들 답답한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수익을 더 잘 낼 수 있는 방법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6788번님께서 팜스코를 6,000원에 비중 5% 담으셨는데요. 월요일에 이제 7%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는 이 바닥권 탈피한 듯 보이는데 현재 가격은 또 4,360원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매매 전략 세워볼까요? 자, 팜스토리가 있고 팜스코가 있는데 이름은 비슷한데 팜스토리는 되게 잘 움직이다. 팜스코는 그래서 이게 참 선택이 참 그래요, 그렇죠? 아마 사신 분들도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비슷한 사료 주는데 팜스토리 살까, 팜스코 살까 하다가 아마 팜스코 사신 분들은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팜스코. 그래도 얘도 이제 움직이긴 하네요. 근데 거래가 너무 없어요. 이 4만 주 이게 말이나 됩니까? 몇십만 주가 실려야 되는데. 팜스토리 거래량 차이가 좀 있고요. 어쨌든 저는 팜스토리를 더 좋다고 보기는 하지만 뭐 팜스코도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이니까 어느 정도 올라갈 거고요. 6,000원 물린 거는 거봐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에서 사다가 이게 본전치기 하다가 안 되니까요. 본전치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남들은 바닥에서 100%, 200% 수익 난다. 뭐 100%, 200% 수익 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적당히 한 20%, 30% 수익 났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본전치기하고 나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게 단가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서 좀 더 대응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했다라면 지금은 엄청난 기회장이었을 텐데 너무 거래량이 없어서 추가 매수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만약 다시 조정받으면은 여기서는 더 이상 저점은 안 깨질 거니까 밑에 3,700원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는 좀 가능하겠습니다. 비중도 작고. 근데 이거를 추가 매수를 지금 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었던 뭐 팜스토리라든지 이것도 차트 비슷하죠. 한일사료랑. 한일사료 좀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좀 전에 몇 프로 갔었나요? 좀 움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근데 얘가 지금 얘기를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 인상가가 또다시 상한가를 가려고 하고 있고 음식업종에 지금 풀모원도 강세를 보여주고 마니커도 움직이고 우리손 FNG도 움직이고 저쪽이 움직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음식업종들이 그러니까 꼼지락꼼지락 거면서 움직이니까 뭐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 한탑 이런 애들이 지금 움직이니까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좀 더 거래량이 이렇게 실려 있는 거래량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실려 있는 아니면 안전한 쪽으로는 대주산업이라든지 고려산업이라든지 이런 쪽들을 더 사시는 게 낫다. 이건 완전 만만하잖아요. 대주산업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팜스코는 가지고 있는 것만 가져가시고요. 추가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은 차라리 대주산업 쪽으로 이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튀어요. 알아서 튀는 건 장이 좋아서. 그렇게 해서 좀 더 손실을 메꿔가면서 수익을 좀 더 빨리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코넷. 자, 에스코넷. 1910원에 20%. 이걸 여기서 사서 고생을 하고 계시네. 자, 요거 지금 박스권이긴 한데 애매하네. 이거 저점 깨지면은 손절 한번 했다가 다시 밑으로 해야 되는데 손절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손실이 2, 3%면은 그냥 하면 되거든요. 아니 손실이 5% 안쪽이면 지금 당장이라도 뭐 대주산업이나 고려산업이나 뭐 이런 쪽으로 교체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손실이 크니까. 지금 손실이 몇 프로냐면은 1910원이면은 마이너스 18%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에서 마이너스 18% 깨지는 종목이 거의 안 나오니까 이거는 손절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반등을 주면 그때에서 종목 교체를 생각해 보시고 아직 차트는 무너지진 않았는데 깨지면 문제가 생겨요. 이거 깨지면 밑이 횡하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락 트렌드로 바뀌면서 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남들은 뭐 매매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얘기 나오는데 혼자서 본전치기도 못하고 계속 땅굴 파고 있고 이런 경우가 저점이 깨지면 나오는데 아직 깨진 거 아니고 그리고 기준 연봉이 아주 강력하게 하나가 있으니까 일단 희망을 갖고 1,800원 올라올 때까지 버티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도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안랩. 자, 최근에 이제 보안 얘기가 이제 뭐 양자 암호 기술 뭐 등등 해가지고 전날 한번 움직였는데 그래서 뭐 암호 관련주들, 보안 관련주들이 꼼지락거리나 했는데 뭐 엄청나게 폭등까지는 아니고 그냥 양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6,200원 사셨으면 수익이시면 7만 원까지는 무난하고 60 내면은 7만 5천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 뭐 자리 괜찮으니까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나눠가지고 분할 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상담은 마무리를 하고 지금 사료주들이 제가 얘기하는 종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꼼지락꼼지락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료주들부터 해서 테마주의 흐름들 계속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개 방송에서 뭔가 이벤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드릴 건데 장이 좋으니까 그래서 장이 지금 강세장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아직도 눈치 못 채신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 시장 무지하게 좋습니다. 지수 2,000이 아니죠. 근데 2,700, 뭐 2,800, 2,900 어디까지 올라가지 궁금하시죠? 일단 코스닥 차트를 보면 대충 그게 나오는데 궁금하면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반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을 받고요. 방송 끝난 직후에 공개 방송도 해주실 예정입니다. 공개 방송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저희 공개 방송까지 이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